네, 총선 준비로 바쁜 정치권 발걸음,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제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신설 통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저희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는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의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런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상당히 갑작스러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통합 속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유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런 카드를 꺼낸 의도 어떤 점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수통합이라는 명분과 자기를 내려놓겠다는 어떤 희생적인 면모를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연대를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거연대는 결국 보수통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보수통합의 절실함에 대한 당내외 압박이 있었을 수가 있고 네네. 불출마는 유승민 의원이 대구로 출마한다고 하니까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구는 사실 보수당 깃발 꽂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럼 대구를 출마를 안 한다 그러건 한다 그러고는 일단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로 출마를 할 것인가 또 황교안 대표 때마냥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거 자체가 논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본인이 불출마를 한다고 빠지게 되면 일단 유승민 의원이 빠지게 되면은 지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었던 중진들도 자연스레 물갈이가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에서 본인과 당 전체를 위해 그러니까 고심을 많이 한 끝에 희생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데 평론가님 어제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신설 합당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아주 복잡 미묘한 얘기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보수통합을 한다, 새 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의 흡수통합이 되는 형태인지 네네. 아니면 지금 혁신 보수통합위원회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혁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가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혁통위 차원에서 여러 시민단체나 보수진영을 모아서 그리고 또 추가로 또 통합을 하자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잘 그동안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신설 통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에 우리가 흡수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당대당 통합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물갈이를 한다. 특히 TK 물갈이나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전제를 또 깔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네. 신설 통합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통합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야권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면 이 지금까지 얘기한 보수통합과 함께 또 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디에 출마하느냐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죠.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빅매치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거의 총리들과 꽤 다르게 현장 또 어떤 문제의 본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해결을 직접 모색하고 진두지휘하고 했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옛날에 활력은 다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문 다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뜨린 종로의 경제 되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출발은 좀 늦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종로 대전이라는 얘기까지 붙었는데 이 종로 맞대결로 두 사람의 정치 인성 아울러 이 총선의 승패 향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서울 수도권의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기대효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예. 지지층도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종로라고 하는 상징성을 우리가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시대하고 정말 안 맞는 측면이 예, 있기는 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선 주자급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네네. 또 종로라고 하는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상징성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두 사람의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후보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좁혀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로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박빙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변호사님, 그 황 대표가 어쨌든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뭐 다른 지도자급의 그 의원들에게도 험지 출마를 해라 이런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경남지사 고향 출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공천위원장은 적극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험지 출마를 권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도 약간 돌아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확실히 돌아선 건 아닌데 지금 예, 예. 동대문 을 지역이 과거 홍준표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민병도 의원이 지금 계시는데 네. 민병도 의원이 있는데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불거졌던 문제는 아닌데 지난번에 무슨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러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단 논란이 말이에요. 있었죠. 네, 논란이 있었어요. 작년에 어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는 또 홍준표 대표가 뭔가 이렇게 보수 통합의 물꼬가 트여버리면은 본인에게도 다시 기회가 생기니까는 험지 출마가 가능하다는 쪽도 지금 고려를 여러 가지 그냥 사안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지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여기 경남 지역에서 나가서 무소속으로 공천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배지 한 번 더 다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로에 나가고 불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처럼 뭔가 다음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김영호 위원장의 어떤 권유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은 일단 하지 않을까. 네네. 어느 방향으로 선언은 한 건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당내 뭐 대선 주자급이다 이렇게 불리는 두 인물의 공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인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머리 역시나 아팠을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좀 보류를 한 끝에 어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작년에 정봉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나온 다음에 예, 예. 해당 매체하고 정봉주 의원 간에 이렇게 고소고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쪽에서 이제 정봉주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부에서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근거가 없다는 거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증거가 없다는 거지 진짜로 안 했다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예. 또 이게 증거가 없으면 정말로 했다는 건지 이거 자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봉주 의원은 끝까지 고집을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성추행이라든지 미투 이런 문제는 지금 뭐 20, 30대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된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봉주 의원을 괜히 그것도 이제 당의 어떤 당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입당을 받아들였다가 괜히 또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평론가님. 근데 어제 뭐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서 면담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오늘 이 정 전 의원이 SNS에 뭐 의사를 밝힌다고 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20대 총선 때 그때 새누리당 구상찬 후보가 강서갑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금태섭 후보가 37% 득표를 하고 두 사람 간에 5%포인트 차였어요. 아 박빙이었네요. 근데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게 되고 금태섭 의원이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투 문제뿐만 아니라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이 뭐 물론 명예회복을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내가 이미 죄를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선거라는 게 어떻게 논리나 이성으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미투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그렇죠. 예. 2030 세대 특히 여성들의 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수를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네. 정봉주 전 의원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대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뭐 고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여야 소식 살펴봤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변수가 되겠죠. 안철수 전 의원 어제 새로운 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깜짝 인물이 등장해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놓고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할 수가 있는가?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와서 이렇게 연설까지, 강의까지 했는데 이 새로운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결국 국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창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근데 오늘 이제 신문들을 다 보니까요. 네. 신문 기사 제목에 국민의당 한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날려버렸더라고요. 아, 예. 이전에 국민의당 바람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 위해서 국민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이 보여준 게 없는데 시험 문제도 안 내주고 답을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파급 효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선거에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측면은 신선함이나 예.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처럼 신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평가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면 네. 미풍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지금은 예, 예.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군요. 맞아. 그리고 어제 발기인대에서 나왔던 용어가 무슨 해킹톤, 커리어 크라시, 이슈 크라시를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해서 뭐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용어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예.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보수통합 움직임과 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국민당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